다음 영상 자료는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감독 규정에 따라 해외보험 직구에 필요한 정보로 좋아진다라파 교육용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보험 실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왜 해외보험인가 1강, 2강을 우리 강혜정님께서 진행해 주셨고 3강 오늘은 해외보험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학습 목표인데요. 한번 10가지를 제가 한번 정했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번 외국계 보험사와 외국 보험사를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 역외 보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국내 보험사와 글로벌 외국 보험사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네 번째 글로벌 외국 보험사의 상품 경쟁력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역외보험 가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한 3가지 정도 되고요. 여섯 번째, 해외보험 직구에 대한 법률을 이해한다. 일곱 번째, 해외 직구 상품의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여덟 번째, 좋아진다 라파의 비즈머를 설명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좋아진다 라파의 비즈니스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열 번째, A사와 여기서 악사입니다. P사, 펜 아메리카과 좋아진다 라파 협업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제 강의를 마치면 이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5가지로 큰 그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해외보험, 역외보험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요. 두 번째는 국내 보험사와 글로벌 외국 보험사를 한번 비교해봤고요. 세 번째는 해외보험, 역외보험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번째는 해외 직구를 통한 해외 역외보험 가입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는 해외 역외보험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보험, 역외보험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흔히 외국계 보험사를 외국 보험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국내 많은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자본을 내서 공동으로 이제 상호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다이렉트로 진출해서 국내에서 국내법을 따르면서 보험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생명 같은 경우가 한국 회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 사람으로 다 지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완전히 이제 외국계 회사가 되어버렸고요. 메트라이프, AIA 생명, ABL 생명, 투본 현대 뭐 등등 회사들이 지금 그래도 당기 순이익을 많이 나는 회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ABL 같은 경우는 알리안츠 보험 회사를 또 이제 중국계 자본이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출산율도 적고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보험 시장이 굉장히 포화된 시장이고 그다음 규제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탈출하는 현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았던 ING 생명 같은 경우가 2013년도에 이미 우리나라를 떠났고 그러면서 생긴 회사가 오렌지 생명이라고 생겼고요. 2016년도에 알리안츠 생명이 떠나면서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ABL 그 생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PCA 생명이 또한 떠나면서 미래셋 생명으로 이제 통합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프루덴셜 생명까지도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KB 금융지주에 매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하고 친숙한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1989년도에 진출을 해서 계속 그 한국을 떠난다는 어떤 그 얘기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보면은 2020년도 어떤 당기 순이익을 보면 1370억 정도 좀 많이 양호한 수준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어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여기 가로를 쳐놨는데 글로벌 보험사라고 쳐놨고 어느 나라에 등록되어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계 보험사 여기는 외국 보험사입니까? 국내 보험사입니까? 국내 보험사입니다. 예, 어느 나라 법을 따르죠? 외국계 보험사는? 우리나라 법을 따릅니다. 예, 국내 법을 따르죠. 그러면 외국 보험사라고 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요? 우리나라 법을 따릅니까? 타국의 법을 따릅니까? 타국의 법. 각각의 나라의 법을 따르겠죠. 그래서 글로벌한 대부분의 이제 그 보험사들 프랑스 악사, 독일의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프루덴셜, 일본의 감보생명, 이탈리아의 제너럴리, 프루덴셜, 일본 니세이 등등 10개가 이제 큰 회사로 자산 규모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회사들이 뭐 이제 자유무역지대,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아니면 뭐 여러 나라에 나가서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과연 어느 나라 법을 따르면서 보험 행위를 할까요? 프랑스 악사는 프랑스 법을 따라서 우리한테 상품을 팔고 있을까요? 미국의 메트라이프가 이제 뭐 외국에 막 진출을 하고 막 영업을 할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라서 할까요? 되게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그 보험사들은 네, 진출한 나라 법을 따릅니다. 진출한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외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출한 나라로 가면 그 나라 보험사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다국적으로 전 세계에 영업망을 두고 있는 회사의 영업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디에다가 본사를 두고 할까요?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맞습니다. 조세 피난처 맞습니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요? 보험회사들이 주로 나가 있는 조세 피난처 지역이 주로 많이 언급했었는데 제가 홍콩과 파나마입니다. 아닙니다. 홍콩, 파나마 아니고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케이먼 제도. 또 한 군데가 버뮤다. 이렇게 두 군데로 거의 보험회사들은 집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악사하고 펜아메리칸 설명드릴 때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해외보험이라고 우리 회장님 많이 얘기하시고 우리 회사에서는 해외보험으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제가 써놨는데 부친, 아버지, 아빠 이게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의미는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역외보험, 외국보험, 해외보험 다 같은 말인데 법적인 용어를 쓸 때는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역외보험을 써야 됩니다. 역외보험. 역외보험이라고 하면 크로스 보더라고 하는데 보더가 이제 경계선이거든요. 국경선, 경계선을 얘기하고 크로스라고 하는 뭐예요? 그게 이제 그 겹쳤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중국하고 무역을 하려면 신의주 지역, 의주 지역에다가 이런 크로스 보더 역외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국 물건도 팔지만 중국 물건도 팔고 뭐 이런 곳을 크로스 보더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역외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역외라고 하는 뜻은 한국을 기준으로 볼 때 역내는 한국, 역외는 한국 바깥을 뜻하는데 특히 크로스 보더라고 하는 것은 한국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물품을 살 수 있는 곳, 그것을 이제 역외 마켓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지역을 이제 그 한정져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크로스 보더 상거래라고 하면은 직구, 어떤 인터넷 쇼핑을 통한 어떤 직구 같은 것을 흔히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구 개념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물건들 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강혜산 팀장이 저희 회사 방송 장비 몇 가지를 샀는데 그런 거 살 때도 국내에서 사면은 뭐 한 35만 원 하는 것을 직구로 하게 되면 한 25만 원 정도로 사요. 그래서 굉장히 싼데 대신에 단점은 조금 기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직구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가 여기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크로스 보더 마켓을 이용한 우리가 직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직구 상품이 이런 어떤 재화, 어떤 우리가 보이는 어떤 손에 만져지는 어떤 이런 물건들, 상품들만 구매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외국 주식도 우리나라에서 바로바로 하고 있어요. 사이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서 테슬라 주식을 산다, 아니면 뭐 구글 주식을 산다, ABC라고 하죠. 그런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행위를 직구라고 합니다. 직구. 마찬가지로 보험도 우리가 그렇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크로스 보더 인슐런스, 역외 보험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외 보험, 외국 보험, 해외 보험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역외 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절차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럼 먼저 국내 보험사하고 글로벌 외국 보험사 중에 왜 우리가 역외 보험을 갖다 선택하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국내 보험사가 왜 경쟁력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보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한 30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로이즈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해상보험, 뭐 화재보험을 시작을 해서 이제 생명보험까지 굉장히 그곳을 성지로 생각을 하는데, 보험 에 있어서는 그런 쪽의 역사는 한 300년이 됐어요. 최초로 시작된 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사 같은 경우는 한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펜아메리칸 같은 경우도 11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험사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보험사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대한생명 같은 경우 1946년도에 이제 설립되고, 그때 이제 46년도에 설립된 회사는 뭐 이름만 있었지 별로 그 영향력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25 한국전쟁이 있은 이후에 1960년대부터 이제 주로
우리나라 이제 보험사가 많이 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보험사가 그 한 역할이 제대로 된 어떤 보험, 우리 회장님이 잘 말씀하시는 보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보험 정신을 투철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상품을 팔았다기보다도 재벌들의 어떤 돈줄의 역할을 하는 어떤 수준으로 보험사를 이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6번째 써 있는데 연고 판매 위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설계사를 바로 뽑아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험을 다 가입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이제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고 그래서 보면 보험도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 들어주기란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제가 물어보면 당신 보험 어떻게 가입했습니까? 하면 나는 보험을 들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지인이 와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들어줬다. 그런 건이 뭐 10건, 뭐 5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험 증권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험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성숙도가 뭐 2015년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우간다보다도 못한 걸로 한 73위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보험사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나름대로 증권이나 은행들은 그 규모도 갖춰가고 있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그래도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보험사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보험사를 잘 관리를 하고 또 감독을 해야 되는 금융감독원, 예전에는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이 달리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태생이 어떻게 됐느냐, 보험사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그 조직체를 보면 그 안에 아직도 보험사 임원 출신들이 득실득실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면 보험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기관처럼 일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또 인구 5천만에 지금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실제 인구는 한 3천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인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어떤 보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잖아요. 확률의 경제고 규모의 경제인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영업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사이즈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보험사 중에 해외 진출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있다 하더라도 뭐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러면서 글로벌한 어떤 그런 시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떤 이 보호된 시장, 구태의연한 어떤 그런 영업 태도 이러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어떤 산업이 보험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보험사하고 글로벌 보험사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소비자 시장의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또 자산을 운영하는 규모에 있어서도 외국 해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수조 원의 어떤 돈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무리 많아야 뭐 1조 뭐 그 정도 그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자산 운영 규모도 작고 운영 능력도 보면 해외 금융을 A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보험사들이 자산을 운영하는 능력을 보면 한 D급 정도밖에 안 된다. C도 안 된다. 그다음에 법률 규제 등도 보면 외국은 완전히 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되어 있고 또한 그 IFA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파이낸셜 에이전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소비자를 위한 어떤 그 활동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국내는 아직도 재벌 중심의 소비자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뭐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 정책이 뭐냐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걸로 인해서 못하게 하고 아주 우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최고 70년밖에 안 됐는데 프랑스 악사 200년, 미국 PA 100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떤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리미티드 컴퍼니 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보험사들이 그에 비해서 해외의 어떤 그 유명한 그 회사들은 지금은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할지라도 태생은 다 머추얼 컴퍼니 상호회사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주주에게 모든 배당을 해주는 회사죠. 그래서 상호회사는 계약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면 그 운영 수입을 계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배당해주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선진금융 상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악사 기준입니다. 국내 상품 대비 가성비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국내에는 없는 6%대 배당 복리 상품이다. 그 다음에 그 악사 상품 같은 경우 피보험자를 3번이나 교체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충분한 자산 이전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내사보다 더 안전한 금융사로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투자를 기본으로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절하돼 있잖아요. 뭐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한다 함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가 지금 뭐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1,200원 가까운 행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달러 투자에 대한 어떤 의미가 또 강조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근본적인 차이 말을 해봐라 하면 한마디로 우리는 무배당 상품이에요. 그에 비해서 외국 글로벌 회사들은 다 유배당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무배당은 보험사가 보험금 운영에서 생긴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상품이고요.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를 운용해서 생긴 이익을 고객에게 나누어주는 상품입니다. 이것만 봐도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겠어요? 무배당 상품입니까? 유배당 상품입니까? 이런 어떤 국내 보험과 역외 보험 참 불편한 진실을 우리 금융감독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어떤 보험사들, 그다음에 언론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역외보험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역외보험은 현지에서 대한민국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허가되어진 상품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보험 상품이 얼마나 허가를 잘 내고 얼마나 규제를 잘 받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쪽이 더 우세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허가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써놓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예를 들어 악사 홍콩이다 그러면 홍콩법을 따르는 거고요. 그 이전에 그 법률적인 체계는 프랑스 악사, 프랑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또 그 회사가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그 글로벌하게 상품을 팔기 위해서 악사 같은 건 버뮤다에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버뮤다 법도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의 보험업법 보면 네거티브 법률도 아니고 포지티브 법률로 열거주의로 돼 있으면서 굉장히 허점이 많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법률을 따르는 게 더 좋은 건지 그런 거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냥 여기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회장님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겨우 5천만 원 해줘요. 그것도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해주지도 않아요. 펀드 상품이라고 해서. 그럼 뭘 보호해준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금융보호가 홍콩의 금융보호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우세할까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차차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 성숙도가 왜 그 2015년도에 73이라고 했을까요? 그때 그 당시 홍콩을 보면 5위였습니다. 전 세계 5위. 이런 비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을 갖고 A와 B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A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 B에 대한 좋은 점, 나쁜 점은 충분히 얘기해주고 소비자가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좋은 점은 가려놓고 안 좋은 점은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소비자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세 번째는 허위 과장 광고가 많으니 속지 마세요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얘기입니다. 악사 같은 경우 개런티한 부분이 있고 넌 개런티가 있어요. 개런티는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확정형 수익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넌 개런티는 비확정형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비확정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각을 시켜요. 이것은 비확정, 개런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로섬에 가깝다. 거의 0에 가깝다는 식으로 막 호도를 해요. 그래서 막 굉장히 그 속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홍콩 악사 어떻게 한다겠죠? 뭘 관리한다고요? 이행률 관리를 합니다. 홍콩 보험관리청에서. 이행률을 갖다가 그 만약에 이행하지 못했을 때 100%가 안 됐을 때 그 많은 글로벌 회사 중에서 그 회사는 작살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떤 뭐 얘기할 때는 그런 내용을 쏙 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악사의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그걸 놓고 봐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공시율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상품이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세 가지를 갖고 소비자들한테 그냥 겁박을 한다는 얘기죠. 무서워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좋아진다 라파에서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홍콩 악사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인출 시점의 수익금이 5.8배가 차이가 나고요. 연 인출액이 8.8배가 차이가 나고요. 100세 시점 환급금이 3.4배가 차이가 납니다. 국내 2% 정기예금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어떤 상품을 놓고 국내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겁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소비자한테 잘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업 좋아진다 라파의 기업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착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악사 설계표를 보시게 되면 요 환급금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다음 시간 정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럼 이런 보호 상품을 갖다가 막아버리지 왜 직구는 허용했느냐? 직구는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그 해외보험 대해서도 그 한 이유가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인 어떤 그 승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국가죠. 그 다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뭐 프랑스하고도 맺었고 뭐 여러 나라들하고 FTA를 맺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맺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반도체 팔고 자동차를 팔고 뭐 전자제품 팔고 뭐 여러 가지 팔잖아요. 그럼 외국에서도 이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제품 좀 팔아라. 근데 그렇다고 뭐 막무가내로 우리는 뭐 그럼 못 팔겠는데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런 많은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보험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 보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 상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 퇴출돼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보험 설계사 수가 지금 한 45만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45만 되는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일어나면 그걸 또 어떻게 막느냐 여기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직구에 대해서는 허용해준다. 지난 시간에 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모사 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서 거주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게 직구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직구. 다른 어떤 재화에 대한 상품 얘기할 때도 똑같이 이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우편전화, 모사, 전송, 컴퓨터 통신, 이게 우리나라 법률이 정하는 직구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쓰고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 체결은 이 직구를 할 수 있다는 충분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직구가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뭐 지금 아마존, 텐센트, 뭐 알리바바 할 거 없이 지금 뭐 그다음에 이 글로벌 회사들이 또 우리나라 뭐 여러 플랫폼 기업들하고 또 힘을 합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더 급속하게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해외 직구 시장 중에 또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 해외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테슬라, 애플, 구글, 메타, 노블록스 뭐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해외로 직접 해외 직구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신문 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에만큼은 방송에도 찾아볼 수도 없고 기사도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쟁이 없다 보니까 더 은폐하고 가리고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구하는 절차는 이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는 직접 배송하는 방법이 있고, 배송 대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구매 대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어떤 그 절차를 여객보험에 적용을 해보면 직접 배송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배송 대행 이거는 좀 아리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영역은 요 두 개 영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걸 설명드리면, 다섯 번째로 저희 해외보험 이제 구조를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결합을 시켜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비즈머가 뭐죠? 비즈머는 컨슈머 플러스 비즈니스 합친 거잖아요. 비즈니스 플러스 컨슈머를 합쳐서 비즈머라고 우리가 이제 호칭하고 있는데, 두 가지 역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소비자로서의 역할, 사업자로서의 역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직접 배송을 담당하는 건 소비자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착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당연히 이 좋은 것을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비자가 운동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업자로서 역할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배송 대행의 역할, 즉 용역 서비스를 하는 우리가 사업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영어를 잘해서 뭐 그 모든 사이트나 그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 복잡한 상품을 다 이해하고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혼자 하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코로나 상황인데 외국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내에 어떤 뭐 경쟁력 없는 상품 그것만 초이스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외국 상품 같은 걸 초이스 한다는 선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절차를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이다,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역할을 갖고 좋아진다 비즈니스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국내 보험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는 보험 모집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즈머로서의 역할. 홍콩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아니면 뭐 미국이나 어디 방문하지 않고서도
신탁사를 통해서 홍콩에 있는 IFA와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런 어떤 팬아메리칸 악사 상품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 상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 대행을 하는 역할, 그것이 저희 좋아진다 라파 및 비즈머가 하는 역할이다. 악사하고 이 팬암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악사는 이제 저축형 상품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검진이라고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악사 같은 경우는 홍콩 IFA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렉트로 홍콩 악사하고 다이렉트로 뭘 하진 않아요. IFA를 반드시 통한다. 그에 비해서 팬 아메리칸 상품은 여기 미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제 케이먼 제도의 팬 아메리칸 라이프 인터내셔널 컴퍼니라고 해서 PAIIAC하고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좋아진다 라파가 PGA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PGA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콩 IFA는 그랜텍이라는 회사가 MGA라고 해서 PGA 윗단계의 어떤 등급을 갖고 있어요. 그 회사는 어떤 직접적으로 팬 아메리칸의 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팬 아메리칸 상품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팬 아메리칸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메일을 가끔 하는데 팬 아메리칸의 라이언 부사장하고 같이 저희가 주메일을 합니다. 그쪽에 이제 제니퍼라고 하는 여성도 들어오고, 그리고 홍콩에서는 이제 뭐 제임슨 회장님이나 윈렁 어떤 이사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우리가 주메일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다른 것은 건강 검진, 그 다음에 TMU라고 하는 그 전화 심사 뭐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게 좀 다르다. 악사의 저축형 상품은 굉장히 단시간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팬암은 이런 절차가 좀 여기 좀 더 까다롭게 보이죠? 이런 절차가 좀 더 까다롭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저희가 이 두 가지 상품을 다 하느냐? 저희 고객에게 어떤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상품 다 필요하다. 저축형 상품으로 장래 투자라든지 뭐 증여 상속을 원하는 분한테는 저희가 악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종신보험 보장성에도 강조를 두는 고객들한테는 팬 아메리칸 상품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는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감독 규정에 따라 해외보험 직구에 필요한 정보로 좋아진다 라파 교육용입니다.